강의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아직 이제 계속 FC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똑같이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 이제 답변 드리려고 SM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단 앉았고요. 저는 일단 그 보험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09년도 9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타사 뭐 보험회사 쪽도 있어봤지만 뭐 보험 대리점 뭐 다른 데서도 있어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이런 대면 영업이 아니라 콜센터에서 전화 영업을 한 4년 정도, 한 5년 정도 했고요. 나머지를 이제 대면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장 이제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에 관련된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제 그 지점장님이 강의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것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고, 저는 이 키트 사용해가지고 일단 유전자 검사 한 게 한 25명, 30명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좀 진행했던 것들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일단 키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안 거를 빼면 검사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신 적 처음이죠? 그냥 얘기만 아는 사람이 해봤다고. 그런 얘기인데. 키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품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전자 채취를 해가지고 연구소에 보내면 연구소에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그 타액, 그러니까 침만 가지고 진행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빨간 선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 안까지만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 거품이 또 이제 타액 채집하다 보면 거품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거품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순수하게 이제 타액만 좀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가래나 이런 거 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섞는 용액이 있어요. 요걸 이제 다 짜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다 이제 버리고 막에만 이제 닫아가지고 그냥 보내면 좀 만약 그게 모르고 가래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가래 뱉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 네네. 가래 뱉으시는 분은 저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이렇게 모아갖고 뱉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이제 먼저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타액 채취 전에 30분 전에는 음식물 섭취하시면 안 돼요. 물도 드시면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물도 드시면 안 되고, 양치질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당일날 뭐 말씀드려도 되고요. 보통 전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만나 뵙기 전에. 아니 만나 뵙고 나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니까 30분 정도 지났다가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0분 정도는 음식물 섭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키트는 이렇게 이제 타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강 내에 이제 구강 세포 가지고 또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건 이렇게 생겼어요. 면봉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볼 있는데 이렇게 문질러서 10번 정도 양쪽에 다 요거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네. 이게 한 박스에 같이 있다는 한 박스에 같이 들어있진 않고 보통 키트 구매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0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최근에 채취하신 분이 그 유전자 DNA가 조금 되게 낮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다시 바꾸시켰거든요. 그래서 키트를 다시 보내줬어요. 채취를 다시 해달라. 그때 요걸 또 같이 보내줬어요. 보통 구성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비용은 누가 내요? 비용은 이제 지점에서 이제 뭐 시책으로 걸어서 키트를 주기도 하는데 통상 이제 FC가 이제 구매하죠. 아니 이렇게 두 번 하게 될게요. 이거는 이제
그쪽 측에서 그냥 다시 보내준 그냥 거예요. 보내주는 새로 거예요. 구매한 건 아니고 시리얼 넘버는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끔 아, 찍혀서 그래서? 예,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다시 가서 다시 제출해야 되고. 네.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이제 조금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의아하시는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걸 지금 이제 정확도에 대한 걸 약간 이제 좀 의아하세요. 처음에 이제 칩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일부 좀 설명을 해드리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침이라고 하면 아밀라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음식 먹고 나서 그 소화시킬 때 그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침은 이제 현재 병원에서도 혈액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투명한 혈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도 그 유전자 검사할 때 침 또는 타액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널리 이렇게 뭐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이제 암 유전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미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국립병원에서 진행하진 않아요. 진행하진 않고 이제 사립 이제 대학병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검사가 한 4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풀로 지금 검사 다 하시려면은 가격대가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아무래도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안내해드리면 더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제가 이렇게 따로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좀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좀 보시기 편하라고. 보통은 이제 이름은 가운데 자는 이제 블라인드 처리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해서 총 23가지가 나와요. 암에 관련돼서 10가지, 그 다음에 일반 질환 13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총 분량은 한 7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질병마다의 이제 뭐 예방 방법이라든지 뭐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 하나 데이터에 대한 또 신뢰도가 또 따로 매겨져 있거든요. 총 100점 만점에 뭐 신뢰도 84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매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했나 했을 때라고 가정하면 지금 제 나이부터 36세 나이부터 80세까지 발병률 평균적인 발병률을 1로 보고 높게 위로 최대 5배까지 나오고요. 네. 1보다 낮은 거는 이제 낮다고 또 따로 표기가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제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고 오려고 80세까지 그랬는데 가는 거죠? 예, 80세까지 평균값이 1이에요. 1. 그거보다 이제 높고 낮음으로 표기가 되는데 보통 통상 한 5배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좀 시기상의 문제지 좀 발병 확률이 좀 굉장히 크세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암 관련해가지고 이제 남녀는 좀 틀리게 나와요. 여성분들은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생殖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것만 한 2-3가지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일반 질환도 동일한데 보통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리는 이제 중대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뇌혈관하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 3가지랑 치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혈압, 당뇨까지. 당뇨는 네, 제2형 당뇨라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사 꼭 맞으셔야 되시는 분들 있죠. 네, 당 수치 꼭 주사 맞으셔야지만 이제 수치 조절 가능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의아하시는 부분이 이제 질병에 대한 진단은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질병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는 거는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뭐 진단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가지고 있는 유전력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도 약간씩 의아하시는데 저도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세종대왕님 아시죠? 이제 홍민정 한글만 창제하신 분
그 위로 이제 조선 때 또 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유전력이 있어요. 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뇌경색으로 다 사망하셨거든요. 뇌경색 그러면 옛날에 이제 풍이라 그랬잖아요. 중풍이라 그랬는데 다 뇌경색으로 다 사망하셨더라고요. 다 동일 질병으로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세종대왕님은 이제 식습관이 이제 또 고기 많이 드셨다고. 맞아요. 네. 육식을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또 당뇨랑 이제 같이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유전력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활적인 요인도 분명히 이제 당연히 있는데 뭐 음주나 흡연 많이 하시면 당연히 이제 유전력이 낮아도 폐암이나 이런 간암 또 이제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한 6대 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아까 SM님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이제 시행은 잠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왜 잠깐 질의 공급을 하나부터 나가려면 그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고객 정보. 그렇죠. 개인적인 정보 당연히 그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생명 윤리나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법률이 또 따로 있어서 이게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무조건 의사 승인하에만 진행이 가능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도가 풀려서 전부 다는 아닌데 요 정도 캠파이 뭐 동일 질환에 대해서 한 46개 정도까지는 유전자 검사가 인간 기업에서 할 수 있게 풀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법적인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려서 이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FC가 이제 타액을 수거를 해서 이걸 또 FC가 직접 연구소에 보내면 이게 또 불법.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타액 수거해서 고객이 직접 붙여야 돼요. 그 연구소 쪽에다가. 뭐 어떻게 해요? FC가 하면 이제 불법이고 주소를 알려드려야겠죠. 네네. 택배는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우체국도 그렇지만 택배 이제 반송 신청 가능하잖아요. 가만히 계좌 어플로 신청만 하면은 굳이 내가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이제 기사님이 직접 또 내방을 하시니까 보통 오늘 신청하면 다음날 정도 오시면 기사님이 다 수거하러 이런 거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기사님이 수거하러 오시는데 지금은 이제 방문 택배 안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합법이다. FC가 하면 안 된다. 그럼 같이 편의점 택배로 인솔 해줘도 되는 네, 거예요? 그거는 하고 그건 나서 괜찮아요. 예. 같이 근처에 같이 가도 돼요. 그런데 이 행위를 FC가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 고객이 이제 신고를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제가 프린트한 이 데이터 있죠. 이거를 이제 FC가 데이터를 확인해갖고 고객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도 FC가 보면 안 되고요. 오로지 고객만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제노플랜이라는 요즘 민간 기업이에요. 이게 연구소에서 그 가입을 이제 고객님이 직접 하시고 이 시리얼 넘버 입력하면 되거든요. 네. 가입하신 다음에 뭐 그런 거 도와드리는 건 괜찮아요. 현장에서 도와드리고 이제 고객분이 가입하셔가지고 노트북 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되게 간단해요. 네, 설치 같이 도와드리면 되니까 근데 고객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제 뭐 내 걸 입력해서 이제 FC로 입력해가지고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데이터 값을 내가 봐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보험 가입하시라고 권유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이런 내용을 봤더니 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FC 독단적으로 이 내용을 어쨌든 간에 보고 나서 제안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같이 보는 건 괜찮아요. 네. 아 자료를요? 네. 고객이 이렇게 날라온 거를 고객으로 또 출력을 해서 출력 못하죠. 이제 고객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 이미 같이 보면서 예, 보면서 이게 좀 높게 나오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보험 계약 그때 이제 증권 분석도 하고 보장 내용 어쨌든 증권도 다 수집해가지고 요러요러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하는 건 괜찮은데 이미 정보를 내가 다 알고 나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바로 해버리는 건 그건 좀 문제가 돼요. 예. 안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보험 증권 분석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네,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그건 또 고객이 또 이제 증권 주신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걸 또 집에서 할 수 있느냐 병원 가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병원에서도 이제 타입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약간 신뢰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뭐 매체에서 다루지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는 나왔죠.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 유방 절제술 같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매체에서 다뤄진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두 번씩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개받기가 좀 용이한 것 같아요. 당장 이걸 가지고 계약의 뭐 바로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소개는 되게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 이제 고객분한테 뭐 친한 뭐 지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 좀 말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굉장히 뭐 친한 사이라고 해도 본인 것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이제 내가 아는 사람까지 이렇게 소개시켜 줄게 이제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또 보험 관련된 것도 약간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받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봐서 재미있어도 하시거든요. 네, 이런 데이터 보시면 그런 이제 약간 유익한 점, 뭐 재미 그런 부분 약간 좀 부각시켜서 본인만이 아니라 뭐 본인 어떤 뭐 사촌이나 가까운 뭐 가족분들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보장 분석도 하는 거고 해서 계약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걸 매개체로 해서 좀 저변을 좀 늘릴 수 있다는 건 저는 이게 메리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제 경험치도 쌓이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본인이 또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희 지점이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파일럿 지점으로 제일 먼저 시행한 지점이고 다른 타 지점에서도 조금 한일 지점 우리 지점이 잘하고 있다는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정보나 지식이 많은 쪽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셔도 물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지점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받기가 좀 용이하고 어쨌든 결론은 그다음에 제일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쨌든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 같아요. 보험을 어떻게 설계해서 제안하는 거는 또 이제 하다 보시면 또 이제 또 내용은 또 이제 과정들이니까 그거 외에는 또 이제 주변에 좀 아시는 분이 많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저도 없어요. 저도 이제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트가 이걸 이제 검사하는 요 지금 항목을 몇 가지 줄이고 키트 값을 그 회사에서 한 3만 원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한테만 사용한다고 해도 30만 원에 이게 20명 되면 60만 원, 30명 되면 거진 한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뭐 3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보험으로 인한 이제 소득 계산을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의 이제 종신보험 계약 한 건 정도 체결을 하면
충분히 요 지금 사업비를 내고 더 남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들어가는 이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돈 받으면 되지 않아요? 돈을 받아도 되죠. 네, 되죠. 네네. 해주는 뭔가를 이거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의 영업력인 거니까 내가 굳이 내 돈 들여갖고 꼭 할 필요 없이 관심이 있으면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드려도 되고 관심 있으시면요. 그렇게 돈을 직접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뭐 내가 내 돈 지출해서 뭐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 그래서 만약에 보험증권 분석해주고 만약 혹시라도 가입은 권유하지 않지만 혹시 하게 되면 유전자 비용은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타율로 환산해가지고 뭐 30명 정도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한 15에서 30% 정도만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도 뭐 내가 직접 내 돈 다 소진했다고 선 쳐도 오히려 난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계속 또 넓어지고 하는 거니까 의외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재미있어서.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거는 그냥 유전자 관련해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계속 또 이제 나오시면 또 교육받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병원이랑 병원은 아까 전에 40만 원 아니면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거랑 차이점이 가짓수의 차이점. 글쎄요, 어떤 가지수의 차이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식이 그 저투가라는 방식이 있고 이제 고투가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사 자체는 병원을 끼지 않는 DTC 검사라고 해서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헬스장 가도 뭐 이제 인바디? 인바디 같은 거 측정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병원을 끼지 않는 검사잖아요. 인바디 그게 비교해주면 되죠. 네, DTC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투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혈액 검사가 아닌 병원을 끼지 않고 하는 검사이고 고투가는 이제 병원 껴서 뭐 혈액 검사하는 방식인데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네,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이제 원래 진행했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걸 이제 보험 설계사가 진행을 하면 또 이제 그 업계에서는 또 소득이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의료업계에 있는 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거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법규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시 제정하고 이러는 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런 쪽으로 이제 병원을 거쳐서 안 하고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하니까 가만 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막아놨는데 7월달부터 회사 차원에서 그 결과값을 아예 FC 동의가 없으면 열어보지 못하겠고, 네, 그것도 합법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리는데 락을 걸어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먹튀 방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또 이제 회사에서는 또 딜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성향이 좀 좋으신 분들도 다 해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공부도 하게 되고 재밌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식이니까 네. 보험 얘기 조금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도 되게 괜찮은 뭐 이제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DB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일을 좀 이른 나이에 좀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20대 뭐 중반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다 학생이거나 예, 뭐 빨리 취직했어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워낙 또 이제 그때는 자아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도 예, 어디서 써야 되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에 대한 니즈도 없고 막 노는데 다 쓰고 이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지인이라고 있어도 사실 뭐 어디다가 뭐 얘기하고 권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친척한테 뭐 가입해달라고 좀 족하니까 또 도와주세요 얘기하기도 저는 존심이 좀 이상한 게 좀 있어갖고 괜히 좀 부탁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DB 영업 이걸 계속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DB 고객이 약간 지인화된 케이스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막 5년, 6년 알고 지내고 이러니까 아예 모르던 고객이 이렇게 자꾸 친해지고 이러니까 거의 뭐 지인화 되신 분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DB는 뭐 이것저것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DB 나눠줬었는데 그 이벤트 DB였거든요. 물론 돈이 받은 건데 그 디아블로 게임 혹시 아세요? PC 게임인데 이름은 들어보셨죠? PC 게임 그 이제 아이템 받으려고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입력하면 조그만 글씨로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연락할 거다 뭐 그런 이제 동의 체결하는 게 있는데 게임 페인들이 뭘 보험이 뭘 이렇게 전화하면 다 거절이죠. 혹시나 이제 뭐 계약을 해도 뭐 취소나고 그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걸 한 달 써봤는데 진짜 계약이 안 나오더라고요. 콜센터에 앉아갖고 하루에 100명씩 전화하는데 아니 상담 자체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막 PC방에 앉아있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 DB를 그냥 받는 거야? 아니면 돈 주고 사시는 거야? 돈 주고 사진 않아도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차감이 되고 그 DB를 거절한 DB를 또 준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그 거절했던 거를 DB가 수급이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 DB 자체가 안 좋은데 이미 한번 전화해서 거절 맞은 DB를 모아서 또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도 계약하시는 분들도 하셨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아니면 이제 고객을 만나도 뭐 대면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진짜 좀 바빠서 전화 못 받았거나 그때 조금 뭐 시기상 그 사람이 좀 관심이 이제 없었을 때. 그 당시에 조금 뭐 이제 집안 조금 뭐 형편이 좀 어려웠다든지 뭐 그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때 전화하고 뭐 만나면 당연히 계약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놔뒀다가 또 이제 연락을 하면은 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또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도 자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대면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이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절이 됐어도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좀 신기한 게 나한테는 계약을 안 해도 딴 사람한테 또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거절 났던 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시도해가지고 계약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비일비재해요 진짜. 네. 내가 해서 거절을 했다고 그 영원히 나한테만 거절 DB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사에 있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모집을 해서 한 FC가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는데 뭐 FC가 중간에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일을 오래 지속을 못해서 이제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둬서 뭐 2, 3년 길어야 2, 3년 짧게는 뭐 한두 달 있다가 이래서 쭉 지인 계약 받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DB를 이제 고아 DB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담당자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 뭐 주기적으로 바뀌고 뭐 전화가 계속 가고 이제 고객이 또 이제 피로도가 또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계속 근속하시면서 고객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롱런하는 방법은 네,
한 군데 계속 오래 있는 게 제일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고객을 뭐 어디 가서 뭐 영업해 똑같거든요. DB 100명, 100개, 200개 줘도 사실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는 거고 여기서 뭐 5명, 10명을 줘도 진짜 악착같이 만나고 해가지고 계약 체결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또 그분들이 또 소개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드는 생각은 꼭 뭐 DB 타지나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해. DB를 가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수량은 이제 제한적인 것보다는 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DB가 회사에서 제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차원 신입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급받기가 용이하진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콜센터도 일해보시고 네. 이렇게 옮겨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일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일을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철새라고 해야 되죠. 철새 살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는. 옮기는 박쥐. 혹시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돈을 좀 많이 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제안할 때 뭐 100개를 주겠다, 200개를 주겠다, 또 수량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맞춰주면은 또 급여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테이블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괜찮거나 뭐 맞춘다고 하면 이제 좀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보험회사 근무했던 데만 한 6군데 정도 됐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대리점들 다 있었고 좋았냐고 물어보시면 좋았던 적도 있었죠. 네. 소득이 뭐 1억까지는 아니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 MDRT 기준으로 맞춰봤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동하는 자체가 뭐 나는 그 텀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저는 이제 이동을 해서 그걸 바로 그냥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붕 떠요. 또 교육받고 이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달 정도 뜬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한 3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한 7군데라고 했을 때는 3, 7에 20에 거의 한 2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좋았던 적도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 먹어 봐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게 똥인지 알면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분명히 주변 사람들도 권유하거든요. 이제 있어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낫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옮겨 보니까 이렇게 한번 돌고 나니까 이제야 좀 많이 알겠더라고요. 한 일을 꾸준히 오래 해서 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진짜 좀 장인이라 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은 건데 자꾸 이렇게 좀 이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들도 내가 연락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딴 데 옮긴다고 기분 좋아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객도 나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상품을 뭐 홍보해가지고 어떤 회사를 홍보해서 뭐 상품 판매한다기보다는 나를 보고 가입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는 이명신이라는 어떤 나의 어떤 이제 브랜드, 나를 보고 이제 내 성향이나 이런 걸 보고 가입을 하신 건데 사실 회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나 때문에 다 가입하신 건데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이제 신뢰를 깨트릴 그런 부분들이니까 나도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이번 달이 지금 8차월이에요. 일은 좀 오래 했지만 업계에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워요. 네.
다른 데 가봐도 보험회사는 되게 많아요. 국내사도 있고 외자계 회사는 다른 회사도 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보통 이제 지식이 사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한 명이 알고 있는 지식 되게 얄팍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걸 또 이제 본인 굉장히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국내사는 이제 조직이 우리가 흔히 보험 설계사 하면 이제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이제 아주머니 설계사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되게 이제 자기가 치사하게. 물어보기도 진짜 더럽고 진짜 말하자면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물론 여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여기저기 사람들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모여서 또 내가 또 배울 점만 또 흡수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좀 그렇지만 출근율도 좀 그렇고 좀 교육도 좀 한정적이긴 한데 잘 돼 있어요. 다른 분해사 조직을 가면 사실 뭐 보험 설계사였던 아주머님이 다시 뭐 이제 뭐 매니저가 되거나 뭐 지점장이 돼도 지식이 상당히 얄팍해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고객 뭐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이렇게 뭐 많이 만나야 된다 그냥 뭐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지 어떤 방법을 또 이제 같이 모색하고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다시 이렇게 접목시켜서 뭘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이미 이게 생각이 좀 굳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본 결과 여기는 그래도 이제 옛날부터 그래도 4년 이상 대학 나오고 그래도 이제 보통 그게 지금은 이제 평범한 거지만 다른 데 가면 그 정도가 안 되죠.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영업을 성과가 있으면 사람을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겪어본 뭐 SM들도 그렇지만 다 좋으신 분들이 저희 SM 특히나 또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관련해가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안에 상식도 많고 그래서 이것저것 사용해봤지만 사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외부에서 DB를 살 수도 있어요. 뭐 몇만 원씩 개당 주고도 판매하는 걸 구매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조금 이제 친하신 지인분들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얘기하면서 계속 일하시면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연락 오세요. 이거 보험에 대해서는 나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DB라고 해서 좀 할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새는 또 이제 블로그를 하나 만드시든지 뭐 유튜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밴드라든지 이런 거 하나 개설해서 만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당장은 실효성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이것도 이제 쌓이면 회원수도 이렇게 늘거든요. 연락도 좋고. DB 공급되는 DB들도 있어요. 이관들도 이제 들어올 거고요. 이런 유전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팀에 합류해가지고 유전자 DB도 드릴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해보시면 되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DB라는 게 고객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DB가 된 거잖아요. 고객이 자기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네. 동의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동의가 없는 DB를 이용할 수도 있나요? 없는 DB를요?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걸리면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동의받은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 전에 사업도 있으시고 제가 네. 말씀하신 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 받아서 이제 조금 이제 보험하고 거리가 멀지만 보유하고 있으신 게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이트 운영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이런 좀 광고를 좀뭐 올리거나 아니면 따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걸리는 작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전화를 일부러 또 따로 해가지고 고객마다. 근데 맞아. 최근에 주문한 사람들이요. 자, 옛날 주문한 사람들 거는 근데 고객이 또 뭐 그런 걸 싫어하시는 그러면 뭐 최근에 뭐 주문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뭐 배송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혹시 제가 이런 것도 하는데 네, 관심 있으시면 제가 보통은 그 구글 설문지를 좀 이용해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요, 문자로. 그래서 고객이 그 들어가서 동의를 하면 그 DB화 되는데 그게 이제 퍼미션을 받은 DB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구글 설문지를 네이버 고객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는 상관없나요? 보내는 건 상관없죠. 보내는 거기서 이제 고객이 들어가서 이제 어셉트를 하면 이제 퍼미션이 되는 건데 또 이 구글 설문지의 전문가가 한태희 SM. 아, 그래요? 다들 이제 주특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구글 설문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8년부터 그거 네이버를 이용했는데 이제 세무 때문에 모아놓은 엑셀 자료가 네. 그래도 한 2천, 3천 명 이렇게 되니까 뭐 많네요. 네. 많이 보셨네. 근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 이 문자를 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뭐 네이버 왜냐하면 네이버 판매자라고는 말하지 판매자였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내는 것도 동의를 한 거예요. 않고. 고객들이. 그래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내도 된다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대신 이제 보험 마케팅에 대한 동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설문지를 통해서. 뭐 그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그 중에서 뭐 1%만 동의를 해도 2, 30명 되는 거잖아요. 뭐 혹시라도 제가 뭐 2년 전에 구매한 고객한테 이걸 보냈는데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네. 2년 전에 구매한 상품인데 왜 내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명문을 만들어야죠. 명분을 어떻게 기존에 이제 그 뭐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벤트를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보험 이벤트가 아니라 다른 걸로 그 사업하시는 걸로 이벤트를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뭐 1,000원짜리 쿠폰을 준다던가 뭐 500원, 500원 너무 싼가? 그걸 우선 보내놓고 밑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합니다. 아 그게 있다. 스토어찜. 음, 그 고객들한테 내가 이제 500원, 700원 이게 할인해주면서 스토어찜 해주는 게 있어요. 예. 톡톡 친구.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또 톡톡 친구는 또 네이버가 아닌 다른 거를 보내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 상품과 연관시키면서 오픈마켓도 들어가셔서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어떤 개인정보 동의들이 있잖아요. 보험사도 그렇고. 그거는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는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회원가입을 하면서. 근데 그 안에 근데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전화한 건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비슷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보면 되게 흔히 많이 오는 게 미용실에서 문제 되게 많이 해요. 가지도 않는 미용실인데 가지도 네. 않는데. 가지도 않는데 막 언제 갔는지 이렇게 어디였지가 생각도 안 나는데 문자 계속 와요. 어디라고. 그때 당연히 가서 제가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알려줬겠죠. 근데 내 정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일부러 전화해서 신고 생각은 저는 10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소신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미용실 근데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한 방법을 그래도 나름 팁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좋죠. 왜냐면 사업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고객들도 예를 들면은 제가 중국에서 솔직히 단가가 싸잖아요. 그렇죠. 포켓에서. 요즘 끌려고요. 단가가